발전 예제 5번입니다. 방정식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는 0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항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봤더니요. 밑을 일단 2로 바꿔줄 수가 있어서 문제를 풀기 전에 밑을 바꿔주시면 2의 2x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k는 0.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 t제곱 빼기 2t 플러스 k는 0이 돼 단 단서는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 1번 문제는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근의 합을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 두근을요.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근의 합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을 통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보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 방정식의 모양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 2,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 k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두근의 합이라는 게 2다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보시면 지금 t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럼 t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근을요. t 알파와 t 베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t라는 것이 우리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 2의 알파와 2의 베타 이게 바로 두근의 합이 되는 거예요. 얘를 한 게 2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요. t의 알파, t의 베타 이렇게 곱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두근의 합이죠. 그럼 여기는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 이게 k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문제 잘 이해하셨어요? 문제에서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준 건 그냥 알파와 베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서 준 건데 우린 지금 치환을 했잖아요. 2의 x제곱을 t라는 꼴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온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요.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t를 만족시키는 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꼴. t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t로 표현된 2의 x제곱이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라서 한 근이 그냥 알파가 아니라 2의 x 부분에 근이 들어간 2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은 2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모양에 따라서 지금 근의 모양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밑이 똑같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k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줬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k는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라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주어진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방정식이래. 우리는 치환을 했잖아요. t제곱 빼기 2t 플러스 k는 0이라고 주어진 방정식을 치환을 했고 또 t는 0보다 크다라는 단서를 갖고 있는데 이 t가 바로 근이 되는 거죠. 자, 근이요. 양수여야 되면서 문제에서 준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여기에 플러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조건까지 붙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지수함수는 늘 양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 방정식을 치환한 이 친구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근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그 두 실근이 다 양수라는 거죠. 양수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수인 두 실근의 조건은 일단 두 실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판별식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음수인 실근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두 군이 다 양수라면 두 군의 합이요. 양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양수인 건과 양수인 간을 합하는 거니까 두 군의 합이 양수가 돼야 되고 또 두 군의 곱도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판별식 먼저 볼게요. 판별식 보시면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요. 1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범위가 나오겠고요. 두 군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바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요. 두 군의 곱 A분의 C, K요. 이게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게 되는 조건은 K는 0보다 커야 하고 아까 나온 조건 때문에 K는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직선 하나 그려보시고 표시해보시면 K가 1보다 작으면서 K가 0보다 커야 하니까요. 항상 만족하려면 여기 사이겠죠. 따라서 K 값은 0과 1 사이가 되겠습니다. 답에다가 K는 0과 1 사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요. 결국 지수방정식을 치환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 T값은 늘 0보다 컸어야 해서 근이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는 게 결국 서로 다른 두 양수인 실근을 가지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어쨌든 D는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 0보다 커야 하는데 이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두 군의 합도 양수, 두 군의 곱도 양수라는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어서 총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제 5-9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해서요. 지금 지수 부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지수 방정식의 꼴이에요. 절대값 5의 x제곱 빼기 6 빼기 k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줘야 되는 지수 방정식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유형들과는 겹쳐지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요 절대값 지수 방정식 문제는요. 그래프를 가지고 푸셔야 하는데 일단 이 친구를요. 절대값이 있는 친구와 절대값이 없는 친구로 나눠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은요. 5의 x제곱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k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쪽이에요. 얘를 1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이쪽이에요. 얘를 2번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1번 그래프가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빼기 6이 되는 거고요. 2번 그래프가요. y는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번과 2번의 교점의 방정식이요. 서로 같다라고 놔주는 거기 때문에 y는 꼴로 정리되어져 있는 두 개의 함수식을 서로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양이 문제에 나와 있는 모양인 거죠. 즉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 문제에서 풀어달라고 한 요 지수방정식 문제를요. 두 개,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점이 오직 한 개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겠죠? 일단 1번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요.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그래프는 절대값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1번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5의 x제곱 빼기 6이라는 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 부분에서는 그대로 그냥 5의 x제곱 빼기 6 그래프가 될 거고요. 5의 x제곱 빼기 6이요. 음수로 나온 부분에서는 이 절대값이 음수로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는 실제로는 이 y의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얘는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y는 5의 x제곱 빼기 6과 똑같은 거니까요. 이 y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x축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축 대칭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5의 x제곱은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일단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근선을 일단 보시면 지금 뒤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 때문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 부분에 점근선을 그려보시면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증가하는 형태로 들어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 형태에서 지금 5의 x제곱 빼기 6이 양수인 부분 어디예요? 양수인 부분이면 지금 여기 부분인 거죠. 여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서 살려주시면 되고 지금 5의 x제곱 빼기 6이요. 음수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여기 부분인 거죠.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해라? 5의 x제곱 빼기 6이 음수가 나왔을 때는 기존 함수 그래프를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 x축 대칭을 시켜라. 지금 파란 색깔 부분은요. x축에 대해서 접었다가 폈을 때 지금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인 거죠.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폈을 때 동일한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그래프의 모양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친구와 이렇게 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얘가요 지금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빼기 6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저 파란 색깔 부분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친구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 점근선 부분도 접어 올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점근선이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6이었던 게 똑같이 x축 대칭으로 점근선도 위로 올라올 테니까 어디로 올라와요? y는 6으로 올라오겠죠. 표시해보면 이 y는 6 부분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y는 k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합니다. 자, 그럼 y는 k는요. 일직선으로 생긴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요. 어디에 있어야 오직 한 개의 교점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자, 오직 한 개의 교점은 결국 y는 6이라는 이 점근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이런 식으로 있어야 이 y는 k라는 그래프와 이 절대값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만 발생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y는 k라는 그래프는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계속 교점이 이렇게 하나씩만 생길 거고 아래쪽으로는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오면 교점이 하나일까요? 그쵸. 점근선이 옮겨진 이 y는 6까지 올 때가 교점이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6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밑에서 접혀서 올려온 이쪽에서도 교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고 이 뒤쪽에서도 교점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6보다 작아지는 쪽에 있어서는 교점이 2개씩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k 값은요. 6을 포함해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교점이 1개만 생겨요. 그리고 언제 또 교점이 2개가 생기냐면 k 값이요. 6보다 작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깁니다. 근데 또 언제 교점이 1개 생겨요? 마지막으로 여기 꺾였을 때는 얘가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교점이 2개씩 생길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교점이 지금 2개가 생기고 더 내려와도 교점이 2개가 생기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이 X축과 딱 맞아떨어지는 요 지점에 오면 다시 교점이 1개만 생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지금 얘는요. X축이라는 건 Y는 0인 거니까 0보다 클 때까지 교점이 2개가 생깁니다. 그럼 교점이 1개가 생기는 쪽은 다시 이 K값이 0일 때 요때도 교점이 1개가 생길 거고요. 그럼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K값이 0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교점이 안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k의 그래프의 변화에 따라 교점의 개수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실근을 갖게 되는 자연수 k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연수 k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교점이 1개가 나오는 거는 k값이 지금 범위가 0일 때랑 6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답에다가는요. k값이 6일 때 실근이 처음으로 1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전혀 다른 유형이었기 때문에 한번 풀어줘 봤고요. 절대값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들도 지금 제법 나오고 있어서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연습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